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캐디들로 인해서 진행이 느려지는 실수들에 대해서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완전 신입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될 내용이에요. 그냥 이제 정식 캐디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캐디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캐디로 인해서 진행이 느려지는 실수들,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디들이 이 골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140m 남은 벙커에서 샷을 쳐야 되는데 그냥 140m의 벙커에서 치는 그 클럽만 전달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손님이 가보니까는 이 벙커 턱이 너무 높아서 이 7번 아이언 가지고 공략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캐디야, 내 지금 레이업 해야 되겠다. 56도나 피칭 좀 갖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캐디들이 다시 카트로 돌아가서 클럽을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골퍼들,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저기에 가서 쳤을 때 7번 아이언으로는 공략하기 힘들어라는 걸 미리 깨닫고 그 해당 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골퍼가 됐을 때 저기서 7번 아이언으로 치는 거는 불가능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이건 그냥 실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캐디를 시작했을 때는 골프를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4년 차, 3, 4년 차쯤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해서 골프를 쳐보니 손님들의 마음이 이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는 신입 캐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 그냥 대충 7번 아이언을 때리지 뭐 자꾸 클럽 바꿔 샀노, 볼 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카트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손님들은요, 캐디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볼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치고 싶어서 그 비싼 캐디피를 내면서 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도움을 주는 게 캐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그냥 대충 치지 뭐, 잘 치지도 못하면서 그냥 레이업 한다고 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럽 전달에 있어서 해당 홀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두 번 하는 경우. 자, 이게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따로 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티샷을 했는데 여기에 벙커에 빠졌어요. 자, 이 벙커에 빠졌는데 이 벙커 턱이 사람 키보다 높은 경우, 자, 여기서 200m가 남습니다. 200m.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200m에서 치려면은 우드나 이런 거를 쳐야겠죠. 우드 유티를 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캐디는 이 뻥커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객님 200m 남았습니다. 우드 유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드 유티를 드렸어요. 근데 손님이 막상 가서 치려고 하니 벙커턱이 높아서, 캐디야 이거 벙커턱이 높아서 샌드나 피칭 같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카트를 왔다 갔다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홀의 특징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하고 있을수록, 손님이 저 위치에 저 벙커에서 남은 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드 유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언을 드려야겠구나 하는 인지까지 되어 있어야지 두 번 일하는 경우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경기 지연이 되면은 그만큼 캐디들이 힘들어지고 손님들도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럽 전달에 있어서 해당 홀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두 번 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도그레골 있죠, 도그레골. 이런 식으로 공략해야 됐을 때, 물론 IP 지점은 한 요 정도가 돼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면은 그린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스샷이 나고 해서 요쪽에 벙커에서 공이 빠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공이 여기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공략할 때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요 지점의 벙커들에 빠졌을 경우에는 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캐디야, 그린이 안 보인다, 홀컵이 안 보인다, 핀이 안 보인다, 어디 방향으로 쳐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겠죠. 또는
좀 안전하게 공략하고 싶어서 이쪽 정면으로 끊어가는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신입 캐디들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경력 캐디들은 여기에 공이 있을 때 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뻔해요. 매번 똑같이 여기에 있는 공들이 질문하는 질문은 캐디야 어느 방향으로 쳐야 되노? 정면으로 끊어가는 거리는 몇 메타고 끊어가는 클럽 좀 같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력 캐디분들은 여기서 공이 빠지자마자 손님들한테 고객님 여기서 직접 공략하시려면은 170m로 공략하셔야 되고 여기 그쪽에서는 그린이 안 보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라이트 방향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고객님 정면으로 100m 끊어가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그레 홀이나 블라인드 홀의 특징에 따라서 세컨샷에서 그린이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런 설명까지 한꺼번에 해줌으로써 손님들이 망설이고 샷을 하는데 생각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경기 진행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이트 홀이지만 고객님이 카트 도로가 이렇게 있겠죠. 카트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고객님 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캐디분들은 조금씩 앞으로 카트를 이동시키고 싶어해요. 그래야지만 경기 진행이 좀 유연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맞아요. 안전상의 이유로 카트를 앞으로 당기는 거는 절대 금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카트를 한 10m, 20m까지는 앞으로 당기는 게 경기 진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이 여기 카트 도로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린이 여기면은 이쪽 방향으로 공략하겠죠. 물론 프로들은 이 카트 쪽으로 당기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은 본인 공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해서 카트를 여기 카트 도로 근처에 공이 있는데 카트를 앞으로 요 정도 당겨놨다. 그러면은 캐디한테 이 카트 때문에 공을 못 치겠다. 후진 좀 해도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트 도로 근처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카트를 앞으로 당기지 말고 뒤쪽에 정차를 시키는 게 훨씬 더 경기 진행하는 한데 유리하다. 반대로 카트 도로에서 좀 멀리 떨어진 여기에 공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카트를 이 정도 당겨도 손님들이 플레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당길 것 같으면은 공을 못 친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 방향으로 치지 않는 이상 이 방향으로 치는데 일로 당겨 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사고의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카트 당기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하지만 카트 도로 근처에 있는 공인데 카트를 앞으로 당긴다. 그러면 거의 99%이 손님이 요구할 겁니다. 요청할 거예요. 카트 뒤로 좀 당겨라. 내 샷하는데 방해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캐디분들이 한 번만 손님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샷에 방해되는 위치에 카트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카트를 앞으로 당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3번 클럽 전달에 있어서 해당 홀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홀 설명이 늦어서 경기 지연이 되는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해저드입니다. 해저드.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해저드가 여기 있어요. 해저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해저드 말고 실개천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실개천. 그리고 여기 공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쳐야 되는데, 자, 끊어가는 거리 100m, 넘기는 거리 120m, 그리고 홀컵까지의 거리가 150m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손님이 남성 고객님이면은 150m 남은 거리에서는 거의 무조건 공략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성 고객님인 경우에는 150m 직접 다이렉트로 공략을 하게 되면 실개천에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성 고객님의 경우 고객님 거기서 총 남은 거리는 150m입니다. 그리고 끊어가시는 거리 100m. 그리고 넘기시려면은 캐리로 120m 이상은 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받지 않아요. 이 손님은 내가 설명했는 딱 똑부러지게 설명했는 요 범위 내에서 고객님이 끊어가든지 넘기든지 선택해서 클럽을 선택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고객님 여성 고객님한테 총 남은 거리 150m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캐디야 근데 저기 실개천 보이는데 저까지 끊어가는 거리는 몇 메타야? 라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럼 100m입니다 하면은
아까 우드 UT를 내가 150m라고 총거리를 설명해서 우드 UT를 들고 갔는데 안 되겠다. 난 저기 빠지겠다. 그냥 7번 아이언도 끊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2번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지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해당 홀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손님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오히려 말은 많이 하지만 경기 지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경사가 심해 블라인드 홀인 경우에 설명이 부족해서 경기 지연이 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있고 여기 해저드가 있고 자, 그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경사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사도. 그러면은 고객님 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해저드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해저드가 블라인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해저드와 목표 그린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고객님이 여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 근데 여기 오른쪽에 150m의 해저드가 있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우드 유틸로 자, 여기서 250m가 남고, 자, 해저드가 100m 위치에 있는 거다. 그러면 150m 치면 빠지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손님들은 저 해저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50m 남았네. 그냥 우드로 공략하면 되겠다 해서 탕 쳤는데 이 해저드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제 이래 뚜벅뚜벅 걸어가요. 근데 해저드가 딱 발견되는 위치까지 왔어. 그러면 야, 캐디야, 니 해저드 설명 안 했네. 내가 다시 가서 칠란다 하면서 뒤로 빠꾸해서 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캐디는 여기서 대충 해저드 저기 빠진 위치에 치지 와 또 돌아가서 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손님 입장이 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와서 캐디의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해저드에 빠졌다 이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홀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캐디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해줘도 빠졌으니까 빠진 위치에서 치면 되지 와 또 뒤로 돌아 치려고 하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고객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이 이미 잡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책 잡힐 짓을 하지 말고 설명을 완벽하게 한다면은 고객님들한테 해저드 빠졌기 때문에 가서 공략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캐디분들이 신입 캐디분들 특히 골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투덜투덜 대고만 있어요. 본인의 클럽 서브 실력이 부족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충분히 설명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이런 경우 그리고 자, 그린 주변의 플레이 도중에 어프로치 클럽을 안 가져와서 다시 카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기 지연되는 경우. 자, 다음 상황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미흡하게 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린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벙커가 이렇게 그린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략했다 치고. 근데, 자, 어떤 손님은 어프로치를 52도를 사용해요. A나 52도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피칭 A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프로치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 50m 남은 지점 여기에서 어프로치를 달라고 해서 PA를 드렸어요. 근데 이 손님이 좀 길게 땡겨 쳐가지고 이쪽에 벙커에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나는 카트를 여기 정차시키고 퍼터를 들고 이 안에 들어와서 나머지 세 분의 그린 플레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손님이 벙커에 빠졌기 때문에 거의 벙커에 다 도착해서 캐디야 샌드 갖다도 또는 56도 갖다다라고 합니다. 근데 캐디는 카트에서 이미 떨어져 있고 퍼터만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객님 56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카트로 와서 56도를 이쪽으로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캐디를 할 때 가장 좋은 손님, 가장 고마운 손님은 사실 56도를 어프로치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 샌드를 어프로치 클럽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고마운 손님이었습니다. 왜? 그린 주변에서는 무조건 그냥 56도만 들이면 되니까. 벙커에 빠지든 어프로치를 하든 56도만 들이면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56도가 아닌 피칭이나 A를 어프로치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물론 싱글 플레이어들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배제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100타를 넘게 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PA를 쓰시는 분들은 샌드까지 챙겨서 그린 플레이
하러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반대로 자, 벙커 요 뒤에 벙커에 빠져서 56도를 드렸어요. 이 PA를 쓰는 손님한테. 하지만 벙커샷을 했는데 온그린 시킬 확률이 많겠습니까? 그냥 아웃해서 다음에 어프로치 할 상황이 많겠습니까? 물론 거의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근데 PA를 안 들고 와서 아웃만 하고 여기 벙커 턱에 걸려서 지금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고객님들은 여기서 그 자기가 들고 있던 샌드웨치 가지고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때까지 어프로치 플레이를 할 때 사용했던 PA 클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린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 카트로 돌아가서 PA를 들고 이 손님한테 와서 고객님 PA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 신입 캐디분들이나 볼을 치지 않는 캐디분들은 궁시렁궁시렁 들으면서 뭐 샌드나 PA나 똑같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는 캐디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손님 입장이 돼보면 절대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6도나 샌드를 어프로치 클럽으로 사용하지 않는 손님인 경우에는 이런 상황까지 예상을 해서 조금 약간 골프를 못 치는 고객님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샌드까지 이 세 클럽을 조금 무겁지만 세 클럽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경기 진행을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그냥 클럽 서브에 있어서 캐디의 실수로 인해서 경기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걸 캐디의 실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베테랑 캐디 기준으로는 이게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입 캐디분들은 세컨 플레이 하기도 바빠, 어프로치 플레이 하기도 바빠, 그린 플레이를 도와주기도 바빠. 이 바쁜 상황에서 이것까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사실 가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완벽한 캐디, 좀 더 진행을 잘하는 캐디, 좀 더 안전을 생각하는 캐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담고 내가 카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캐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해봤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